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패배했지만 차기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모시고 이번 5.18 기념식에 참석하신 소회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사에서 광주 운동의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지사는 굳이 뭐 중앙정부를 대표하지는 않으니까 안 가셔도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네. 당시에 제가 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해고되고 또 삼청교육 대상자로 수배도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감옥도 가고 이래서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늘 해마다 저는 갑니다. 사실 어제 5.18 그 기념식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다 가셨어요. 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사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랑 옆에 쓰셔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도 제가 지금 이번에 지켜봤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예. 나한테 대권 도전의 기회가 온다면은 맞아, 사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겨레 신문. 네,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도 봤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노래를 항상 애창했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노래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를 수 있거나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네. 또 안 불러도 문제도 없고 이렇지. 그걸 뭐 누가 국가가 불러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갈 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윤창중 성추문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윤창중 성추문 때문에 조금 가려지는 그런 아쉬움이 정부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좀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이번에 대미 외교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한미 양원 합동 회의에서도 연설하신 것도 봤는데 아주 내용도 좋고 영어도 잘 하시고 또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또 세계에 많은 안정감과 또 여러 가지 신뢰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윤창중 대변인이 참 뜻하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전대미문의 큰 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퇴색된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미 동맹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국방, 안보, 경제, 국제관계 모든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윤 전 대변인이 정치적 독설 이런 걸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런 예상은 사실 좀 했었지만 술을 마시고 이런 돌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좀 많이 자제했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네, 저도 뭐 윤창중 우리 대변인 당시에 칼럼 쓸 때 저도 많이 맞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맞으셨나요? 근데 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몸서리가 쳐진다던데 혹시 몸서리 치신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뭐 그런 맞는데 맷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굉장히 아픈 매를 많이 날리시는데 뭐 그것은 언론인들의 자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더구나 대통령 수행하는 대통령의 대변인, 그야말로 대변인은 얼굴이고 입이고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참 뜻하지 않은 일을 저질러서 우리 국민들과 국격에 상당한 누가 됐다고 보는데 빨리 우리 청와대에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와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시원하게 좀 잘 발표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네. 어떻게 이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 윤창중 파문을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그 금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무 기강의 확립 또 사전에 사람을 원래 인선할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 검증과 또 여러 가지 또 이 인선 이후에도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났으면 신속하게 국민들이 볼 때는 시원할 정도로 윤창중 대변인 자신도 크게 사과하고 네. 또 청와대도 전체적으로 아주 팀워크를 맞춰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윤 대변인이 말이나 어떤 글로써 문제를 일으켰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요. 이건 행동으로 술에 취해서 방미중에 이러니까 참 변명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이거 옹호하기가 참 어렵게 돼버린 그런. 하여튼 뭐 술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좀 지시를 내리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최근에? 경기도는 뭐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관계라 또 술로 인한 공직 감찰을 세게 하기 때문에 네. 또 저도 술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술 문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공직자가 뭐 낮에 왜 낮술을 먹느냐, 예. 또 술 먹고 왜 음주운전을 하느냐, 또 너무 과하게 술을 많이 먹었지 않느냐, 뭐 술 먹고 2차, 3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늘 우리 사회에 많이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공직자들은 비교적 처신을 조심하고 또 오랫동안 그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추문은 없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도 공무원이 한 10,000명 넘다가 보니까 네.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있는데 신속하게 바로 처리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 반주 정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항상 늘 2차 노래방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금지 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2차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지사님 이번에 5.18 기념식 때 혹시 안철수 의원하고 인사하셨나요? 예, 인사했습니다. 저는 예. 뭐 당선되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이 이제 10월 재보선 앞두고 독자 세력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또 야권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여망을 모으고 있는 분이고요. 또 이번에 또 당선돼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정치 개혁을 선도하느냐 네.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철수 국회의원은 신인이라고 봐야죠. 이제 초선에 보궐선거에 이제 참 새내기로 봐야 되는데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더 스피디하고 국민들이 볼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빨리 선도해야지. 지금 또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다시 안철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성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또 정치 개혁을 선도하느냐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남희 기자는 정치부 기자로 현장에서 뛰시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 이외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본인은 부인하시는데 최근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또 급상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누가 제일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정몽준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저하고 이제 다 동갑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 같은 학년들입니다. 같은 학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같은 또래인데 예. 다들 훌륭한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신인이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 또 야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복수의 다양한 후보를 우리가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서 전천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이 한 분을 꼽지는 않으시네요. 네. 좋아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무궁무진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이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내명년에 총선거.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대선 이렇게 이제 정치 스케줄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내년 지방선거 여기에 경기도 지사에 이제 이번에 도전하면 3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3선 이상은 출마 못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도정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재선만 하더라도 지금 689대 경기도 관찰사
조선 초기부터 이 관찰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689대에 해당되는데 최장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다음에 더 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재 남은 임기 자체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직 재도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신 건데 예. 사실 경기도지사 재선이신데 서울시장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은 좀 없으십니까? 예, 원래 우리 채널 A도 네. 동아일보도 본사가 다 서울의 한가운데 시청 가운데 있잖아요. 가까이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멀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론에 특히 제일 좀 조명을 받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우리가 이할자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약하고 모든 정치는 청와대와 여의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뭐 정치로 봐서는 제가 90% 이상이 서울 집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목받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네. 그 수도권에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 두 분은 다 민주당 야당 소속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집행해야 될 여러 가지 물 관리 문제랄지 이런 게 많을 텐데요. 협조가 잘 되십니까? 뭐, 너무 덕담만 마시고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문제가 교통 문제죠. 우리 경기도민들은 상당수가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제 특히 언론계에서는 고향 일산에 많이 사시는데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직행 서울의 광화문이나 또 잠실이든지 강남까지 직행 버스를 많이 원하는데 서울은 길 막힌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환승 할인 문제도 요즘 조금 어려움이 있고 버스 노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정부에서 서울로 오려면은 동부 간선도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경기도는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장님은 또 그런 토목 건설 공사 안 한다고 공사 중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점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지금 야권의 또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까지 했던 것들 좀 공과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다만 우리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한강의 수중부를 없애겠다든지 네.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한강은 사실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고 서울은 조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없앤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울이라는 게 600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그 축적된 경험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없앤다고 해서 없애면 바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생태계나 네.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변과 연관을 조금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김종빈 검찰총장이라고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 보수적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교수, 강명구 교수던가요? 네. 그분의 이제 기소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분이 김문수 지사가 지금 뭐 보수 아이콘으로 변신했다. 자기가 옛날에 사건을 한번 겪어봐서 잘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가끔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찌 됐거나 1980년대에는 좌파 노동운동의 아이콘이었는데 이게 또 보수의 아이콘으로 변신하신 계기라고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통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공산권의 몰락 1990년대 공산권의 몰락을 통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상은 매우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실제 개방이 돼보고 그 붕괴된 이후의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매우 처참한 상태죠. 가난하고 예. 자유도 없고 그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상이 좋다고 해서 현실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사실 운동권에서 좀 더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였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투옥과 좌절 실패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의 몰락 또 동서독의 통일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나 또 중국이 얼마나 당시에 문화혁명도 한다는데 저는 문화혁명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많은 학살과 또 그걸 인해가 화장실에 문짝도 없고
정말 중국 가본 사람들이 다들 놀라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점진적인 개량, 개혁을 취해 나가야지 급진적인 혁명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소련도 결국은 망했고 네. 동구권 사회주의도 다 무너졌고 중국은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는 완전히 시장 경제로 바뀌었는데요. 저 북한만 좀 유독 남아 있는데 이 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주사파, 종북파 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존재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도 늘 주사파, 종북파가 잔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남 심리전 또 대남 지하 공작 이런 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불만 세력이 있는데 이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데 그중에 한 대안으로서 북한을 자기들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국정원이 필요하고 공안부서가 필요하고 항상 주사파, 종북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하나된 국민, 하나된 국론이 최상의 통일 방안이고 최상의 안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을 늘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북한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경기도에서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는 한 3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제가 30명이요? 전국 최초로 네. 탈북자들 자꾸 취업을 하라는데 우리 경기도 업무 중에 탈북자 정착 업무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직장을 구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분들이 너무 우리 현실을 모르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신문을 어디서 구독해야죠? 누가 배달해줘?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탈북자로서 미리 와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봤던 선배 탈북자들이 후배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을 우리 경기도에 탈북자 지원 업무에 네. 채용을 해봤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적재 있습니다. 적소에 배치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탈북자들이 북한 보위부 공작에 넘어가서 또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탈북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멀쩡한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손 흔들고 그냥 북한을 찬양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도 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동안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국가정보원도 필요하고 공안검찰이나 공안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럴 불만 세력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유의하지 탈북자들이 유난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국가안전부 이런 기관들이 잘해서 탈북자들의 어떤 이상 행동이나 이런 걸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 이런 것도 늘 경계하고 관찰하고 감시를 해야 될 텐데요. 이 국가안전기획부가 가끔 보면 쓸데없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논란을 불러요. 국정원입니다. 예. 국정원. 뭐 내려왔죠, 전신이. 네. 예. 국정원이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댓글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에 뭐 이상한 문서 하나 또 야당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만 아까 뉴스에서도 봤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그 안보의 최일선이고 가장 밑바탕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기관인데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선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 개입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대북 업무에 전념해야 됩니다. 대북, 대공 업무에 전념해야지 절대 국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북 정책 이외에 대통령을 독대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국내 정치를 언급하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남도구 전 총리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그 남도구 전 총리와 좀 인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기억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만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아이콘이죠.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원로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분의 서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국가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남덕우 선생님의 그 좋은 그 경륜이 지금 다시 또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